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고유값, 고유벡터, 그리고 행렬의 대각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는데, 아마도 우리가 선행대학 수학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이 파트가 이 파트랍니다. 각종 시험에 잘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여타 과목 선행대수학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과목에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에 공업수학을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특별히 이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되고, 공업수학 책에도 그대로 나온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가 먼저 여기에 고유값, 고유벡터, 자, 우리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라고 불리는 요 고유값, 고유벡터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자, 오늘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고유값을 우리가 구하고 또 고유값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우리가 공부하기 앞서서 요 고유값 자체를 구하는 문제들이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데, 이 고유값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고유값, 소위 아이겐밸류라고 하는 요 고유값과 아이겐벡터라 불리우는 이 고유벡터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일단 우리가 n 곱하기 n 행렬 a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실수 람다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행렬 a에다가 x라는 벡터를 곱했더니 그 결과가 람다 x가 되어졌다라는 요 식을 만족하는 0이 아닌 벡터, 0벡터가 아닌 벡터 x가 존재할 때에, 자,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져 있는 ax 이꼴 람다 x라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0이 아닌 벡터 x가 존재할 때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랬을 때에 이 나오는 이 람다 값을 우리는 a의 고유값, 또 책에 따라 이걸 고유치라고도 얘기를 하죠. 하고, 이때 이것을 만족하는, 요식을 만족하는 이 벡터 x를 우리는 람다에 대응하는 행렬 a의 고유 벡터라고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요 형식을 잘 알아둬야 되겠죠. ax 이꼴 람다 x를 만족하는 0이 아닌 벡터 x가 존재할 적에 그때의 람다 값을 a의 고유값이라 하고, 그때의 벡터 x를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겐밸류하고 이 아이겐벡터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고유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 고유값은 어디에서 구하냐면, 자, 요렇게 a-람다 i라고 하는 거, 요 절대치 안에 붙어 있는 게 행렬이죠. 그쵸? 자, 요 a-람다 i라고 하는 행렬에 우리가 절대치를 붙였다는 것은 디터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람다 i의 디터민을 0이라고 뒀을 때에 요 디터민 이꼴 0을 만족하는 그와 같은 람다 값을 우리는 고유값으로 어떻게 한다? 구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는 우리가 한번 요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람다 값을 어디에서 구해야 되냐면 ax 이꼴 람다 x, 자, 요것을 만족하는 0이 아닌 x가 존재할 적에 거기서 구해지는 람다 값을 우리는 고유값으로 우리가 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그러면 요 방정식에서 요 x 값이 0이 아닌 값을 갖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 ax에서 자, 요렇게 람다 x를 이항을 시키면 요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요렇게 x 벡터를 이렇게 묶어내면, 자, 여기 앞쪽에서는 행렬 a가 남고 뒤쪽에서는 람다라고 쓰면 안 되죠.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것은 행렬하고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만 남았다는 것은 반드시 요거 항등 행렬을 실수에다 붙여놔야죠. 그죠? 그 a-람다 x 이꼴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방정식을 이렇게 우리가 변형해 놓고 보니까 이제 요 행렬의 디터민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 벡터 x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럼 요건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요 a-
람다 i라고 하는 거, 요 행렬의 디터민 값이 0이 아니면 요 x는 자명한 해를 갖게 되는 거죠. 자명해 x 이꼴 0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 밑줄 부분의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면 양변에 이거의 역행렬만큼을 곱하면 x는 무조건 0이라는 유일한 자명해를 갖는 거죠. 또 뭐 정확하게 하면 여러분 유일한 말을 붙입시다. 유일한 자명해 x 이꼴 0을 갖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0이 아닌 값이 존재할 때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자명의 0을 가져버리면 요 고유값 정의에 해당 사항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a-람다 i의 디터민 값이 0이 아니면 x는 유일한 자명의 0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 0이 되면 뭐가 되죠? 0이 되어지면 x는 0이 아닌, 자, 요 x는 0이 아닌 뭘 갖는다? 그죠? 해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요 방정식이 0이 아닌 요 1번이 아니고 2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뭘 한다? 요것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정의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ax 이꼴 람다 x를 만족하는 x가 0이 아닌 x, 벡터 x 값이 0이 아닌 벡터 값으로, 자, 0이 아닌 x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은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걸 0이 아닌 벡터가 0이 아닌 값을 가질 때에 거기서 나오는 람다 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a-람다의 디터민을 0으로 뒀을 때에 요것을 만족하는 람다 값을 구하면 그 람다 값이 뭐가 된다? 행렬 a의 고유값이 되어진다. 그런 뜻이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행렬을 주고 그 행렬의 고유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그 행렬 a에서 람다 i를 뺀 행렬의 디터민 값을 0으로 두고 이것을 만족하는 람다의 값을 구했을 때 그 람다 값이 바로 고유값, 즉 아이겐밸류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요 내용을 가지고 먼저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여러분 교재 227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행렬 a가 이와 같이 1, 2, 1, 0, 마이너스 1, 0, 2, 1로 주어졌는데 요 행렬의 고유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고유값. 자, 우리가 이 고유값을 보통 람다로 표시한다 했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요 행렬 a에서 람다 곱하기 단위 행렬의 디터민 값, 행렬 a에서 람다 곱하기 단위 행렬을 뺀 거의 디터민 값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면 요것은 뭐가 되죠? 우리가 람다 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위 행렬에다가 람다를 곱한 거니까 지금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 행렬에다가 람다 i를 뺀다는 것은 요 주대각 승분에다가 람다만큼씩 다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바로 적어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1에서 람다를 빼면 이렇게 되어지고, 자, 2하고 1은 0이니까 빼놓으면 안 하죠. 그리고 0이고, 또 요 대각 승분에서 또 람다를 빼주고, 대각 승분 아닌 그대로 적어주고, 그대로 적어주고, 대각 승분에서는 뭘 빼자? 람다만큼을 빼주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의 디터민 값을 적으라 그러면 우리는 요 경우에는 우리가 1열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1 마이너스 람다라는 값에다가 자, 요 1 마이너스 람다가 속해 있는 행과 열을 제한 나머지 부분의 소행렬을 소행렬식을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람다는 만나면 뭐가 되죠? 람다 제곱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만나면 마이너스 1 되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값에서 자, 이렇게 곱한 값인 2를 빼야 되죠.
자,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마이너스 람다, 람다 제곱 마이너스 3이 되어졌는데, 우리는 요 a 마이너스 람다의 디터민 값을 0으로 하는 람다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람다 값을 구해봤더니 그 람다 값이 1도 나오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나온다? 3도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보기에서 행렬 A의 고유값을 구해보라고 하면 그 고유값은 뭐가 된다? 요 1번이 답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유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혹시 또 여러분 가운데 갑자기 디터민 값을 계산하는 것을 까먹으신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서 디터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분 꼭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고유값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고유값을 구하